안녕하세요. 보험 이제는 알고 가입하자 아는 사람의 보험 스토리의 장동빈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추천드리는 태아보험 30세 만기에서 어떤 특약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보시면 태아 기간인 출산 전 보험료는 49,400원이고요. 이 보험료 납입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출생 후 보험료는 29,530원입니다.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설계안은 제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태아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설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어떤 보장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 출산 전 보험료 49,400원은 이 임신 10주차 산모님 기준으로 나온 견적이고요. 실제 생년월일과 임신 주수에 따라서 이 출산 전 보험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후 보험료는 주수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53가지 특약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1억 원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해주는데요. 상해 후유장애란 사고로 다친 후에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 이 장애율에 따라서 이 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율로 이렇게 퍼센티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2번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이 담보도 기본 계약으로 여기서 말하는 납입 면제란 보험료를 내다가 자녀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이렇게 중대 질환에 해당이 되었을 때 보험료를 면제시켜주고 보장은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진단 담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를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를 내다가 유사암에 걸리면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이 골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약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 이 골절에 해당되었을 때 3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화상 진단 담보. 이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이란 이 가벼운 화상이 아니라 흉터가 남는 그런 화상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6번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 말 그대로 중증 화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다음으로는 7번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와 8번 중환자실 상해 입원 일당 180일 담보입니다. 입원 일당은 입원 하루당 몇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입니다. 1일에서 180일까지 이 최장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경우는 이 보험금이 중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하루에 8만 원씩 보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9번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 담보. 이 다쳐서 뇌 손상이나 내장 손상을 입고 개두, 개흉, 개복 수술을 받을 경우 이런 수술은 신체 부위를 열고 환부를 보면서 하는 수술인데 이런 중대한 수술을 받으실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 특약이죠. 상해 수술비.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사고당 5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화상 이런 사고도 보장되는 보장 범위가 넓은 수술비 특약으로 추천드립니다. 11번 상해 흉터 성형 수술 담보. 이 사고로 흉터가 남은 경우 이 수술을 하게 될 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우리가 받는 병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움이 되는 특약으로 최대 1,800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12번에서 16번 상해 종수술비 특약인데요. 이 보장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수술비 특약으로 이 종수술비는 수술하는 부위와 수술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종수술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17번 질병 후유장애 담보인데요. 질병으로 인해서 몸에 영구적인 장애, 후유증 등이 남았을 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몸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 이 가입 금액 곱하기 장애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8번 암 진단비 1억 원과 19번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이 암 관련 담보는 최대 한도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0세에서 14세까지 발병률 1위의 암이 바로 백혈병 또는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소아암을 대비하기 위해서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는 최대로 구성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20번 뇌혈관 질환 진단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과 뇌경색, 뇌졸중을 보장하는 이 뇌에 관련한 특약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그리고 신생아 뇌출혈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21번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인데요. 허혈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 등을 보장하는 이 보장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 특약입니다. 심장질환의 발병률은 낮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과 이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계약 전환제도를 고려해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22번 항암 방사선 치료 담보와 23번 항암 약물 치료 담보. 암으로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번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는 이 양성 뇌종양에 대한 게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특약도 추가로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5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 여기서 말하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이란 가와사키병과 류마티스 열입니다. 이 중에서 가와사키병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심장 관련 소아 영유아 질환입니다. 26번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희귀병입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런 질병에 해당할 확률은 낮겠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7번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담보. 이 특약은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뇌를 둘러싼 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이 자칫하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8번 뇌성마비 진단담보. 뇌성마비는 뇌에 손상이 와서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고요. 뇌성마비 합병증으로 지적장애나 시청각장애 등이 올 수 있는 등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바로 뇌성마비입니다. 다음으로 29번 질병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입니다. 이 특약은 태아보험에서 이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특약입니다. 특히 자녀가 저체중아나 조산아처럼 미숙아로 출생하는 경우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생아뿐만 아니라 영유아, 성장기, 성인기에도 보장이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0번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에서 180일. 인큐베이터나 니큐, 신생아 중환자실을 이용할 때 질병 입원일당과 중복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31번 질병 수술 담보입니다. 이 수술비 특약 중에서 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 특약입니다. 다른 수술비 특약들과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2번에서 36번 질병 종수술비 담보인데요. 이 종수술비는 수술의 부위와 수술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고 중대한 수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조혈모 세포란 쉽게 말해서 우리 뼈 안에 골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를 바로 조혈모 세포라고 합니다. 혈액암인 백혈병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경우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번 자녀 10대 질병 수술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님들을 많이 봤을 때 많이 청구하는 질병 수술이라서 특별히 구성했습니다. 보장이 되는 10가지 질병은 주로 호흡기 질환을 포함하여
장, 결핵, 수막염, 위궤양, 탈장 수술 등이 해당합니다. 39번 뇌혈관 질환 수술 담보, 40번 허혈 심장 질환 수술 담보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뇌와 심장은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구성해서 보완을 해줍니다. 참고로 암의 경우는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굳이 수술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41번 모야모야병 개도수술 담보. 모야모야병은 7세에서 9세의 소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 관련 희귀병입니다.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개도수술을 하는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42번 어린이 개흉 심장수술과 43번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입니다. 선천적인 심장 문제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줍니다. 44번과 45번 선천 이상 수술 담보.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태아 특약이죠. 선천적인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등 선천적인 문제로 수술하는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수술은 설소대 수술 같은 혀 관련 수술이 있고 피부염 레이저 시술, 귀젓, 스킨텍이라고 하는 부위계 제거 수술, 남아의 경우는 음낭 수종 수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6번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공와우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난청 환자를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달팽이관입니다. 적은 보험료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47번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와 48번 각막 이식 수술 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과 마찬가지로 적은 보험료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성인보험에서도 가성비 특약으로 많이 구성하는 특약입니다. 49번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 마찬가지로 가성비 특약인데요. 의료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50번 무배당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가족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도 인기가 많은 특약인데요. 배상 책임은 쉽게 말해서 물어줘야 할 때를 말합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가입하는 태아뿐만 아니라 이 산모님과 배우자 등 가족들도 보장이 가능하고요. 집안의 누수나 화재 등도 보장이 가능한 알짜 특약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1번째 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이렇게 51번, 52번, 53번 세 가지 특약은 대표적인 태아 특약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장애 출생 담보는 기형과 중증 기형, 뇌성마비, 이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52번 저체중아 입원 일당 3일에서 60일은 2.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들어가는 경우 3일째부터 60일까지 하루에 5만 원씩 입원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뿐만 아니라 질병 입원 일당과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등 총 하루에 20만 원씩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3번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1일에서 120일.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발생하는 이 발달 장애나 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이나 감염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태아보험 30세 만기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아보험은 이렇게 실손보험과 함께 4, 5만 원 정도면 이 부족함 없이 충분하고 적당한 보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